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김하성이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최대 5년 3,900만 달러, 약 422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팬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메이저리그는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느 리그보다도 돈이 곧 선수의 가치를 증명하는 곳이기도 하죠. 메이저리그에서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선수의 입지가 탄탄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연봉이 높은 선수는 그냥 로스터에 썩혀둘 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잘하던 못하던 기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실력이더라도 최저 연봉을 받는 신인들은 조금만 못하면 다시 마이너리그로 보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김하성 계약은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먼저 김하성의 계약 세부 사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성이 샌디에고와 맺은 계약에서 보장 금액은 4년에 2,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03억 원 정도입니다. 최대 5년에 3,900만 달러라는 건 2024년 800만 달러짜리 상호 옵션이 실행됐을 경우에 그렇다는 건데, 냉정히 말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김하성이 잘했을 경우에는 1년이라도 먼저 FA가 되는 게 더 많은 돈을 받을 테니까 실행할 일이 없을 거고요. 반대로 김하성이 못했을 경우에는 샌디에고가 실행할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최대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보장 기간 내에 김하성이 받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하성은 2021년 연봉으로 400만 달러를 받고 매년 100만 달러씩 연봉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계약금 400만 달러를 연간 100만 달러씩 4년 동안 나눠 받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바이아웃으로 받는 200만 달러도 보장 금액에 포함을 시켜야겠죠. 여기까지가 김하성이 받는 4년에 2,800만 달러 보장 금액이고요. 그 밖에도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더 있습니다. 첫째, 김하성은 400타석을 넘길 경우에 10만 달러를 인센티브로 받고 이후에 600타석까지 50타석이 더해질 때마다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연간 인센티브가 최대 100만 달러입니다. 둘째, 김하성은 만약에 계약 기간 내에 트레이드 됐을 경우에는 100만 달러를 보너스로 받습니다. 그 밖에도 통역을 지원받고 가족들까지 영어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8장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제공받죠. 여기에 더해 비자 수수료까지 구단에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샌디에고 구단이 신경 써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런 김하성의 계약 금액을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하성의 연간 보장 금액 700만 달러는 샌디에고 팀 내에서 7위, 샌디에고 타자 가운데는 5위에 해당합니다. 메이저리그 로스터는 40인이고 경기 출전 기준으로는 26인이니까 팀 내에서 김하성은 상당히 상위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메이저리그 전체 이루수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하성은 30개 구단의 이루수 가운데 연평균 보장금액 700만 달러를 기준으로 전체 7위에 올라 있는데요. 1위인 로빈슨 카노는 2,400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을 예정이었는데 금지 약물로 한 시즌 출전 정지를 받아서 한 푼도 받지 못하죠. 그리고 5위인 더스틴 페드로리아도 부상 때문에 내년 시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서 김하성이 랭킹 5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루수 기준으론 상당히 순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잠시 KBO에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포스팅 선수들 가운데서 순위를 보면 김하성은 총액 기준으로 2위, 보장 계약 기준으로도 2위에 올랐고요. 연평균 금액에선 700만 달러로 600만 달러인 류현진을 앞선 1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 정도 몸값 순이면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김하성이 초반부터 상당히 많은 기회를 받을 것이란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딴 길로 새자면 예전에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1년차 이후부터 있었던 윤성민이 마이너리그 노포크에서 머문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김하성 선수와는 워낙 몸값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계약 막판에 마이너리그에 박혀 있었던 쿠바 선수들과도 비교를 하는데 사실 그 쿠바 선수들도 1, 2년차 때는 상당히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겁니다.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계약 규모를 봤을 때 김하성이 1, 2년차 때 많은 기회를 받을 것이라는 점이죠. 그래도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필요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하성이 잘했을 경우에는 1, 2년차 이후에는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딱히 필요가 없잖아요. 반대로 1, 2년차 동안 못했는데 반대의 의미에서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메이저리그 커리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뭐 KBO 복귀에는 용이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김하성의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